네, 지금 구매대행 공략집이라는 강의 주제로 1강부터 5강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먼저는 1강부터 꾸준히 따라오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 5강이 유익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쭉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5강이 마음에 드셨다면 1강부터 한번 봐보시고, 오늘 하는 내용은 소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웬만한 유료 강의에 나오는 내용들보다 더 값진 소싱하는 방법들로 오늘 내용을 좀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소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구매 대행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소싱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대행 공략집 5강을 보시면서 소싱하는 방법을 좀 더 배워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싱 방법을 먼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기 전에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이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를 또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하셔서 소싱하는 부분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소싱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싹 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노력이 20%의 노력도 있고 80%의 노력도 있는데, 보시면 아웃컴스라고 해서 결과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80%,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과는 매출 또는 순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내용의 20%는 전체 결과물의 전체의 매출의 80%에 관여를 하고, 나머지 노력의 80%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전체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20%가 구매 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80%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서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효자 상품에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고 있는, 저희 유료 수강생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딱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연히 판매되는 제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20%인데 그 20%가 전체 매출의 80%에 관여를 하고 있는 노력이 되고요. 나머지 80%에 대한 노력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인데 불필요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체 매출에서 20%밖에 관여를 안 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른 판매자랑 가격 비교를 하면서 내 물건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굉장히 작은 고민이에요. 불만이 많은 고객의 CS, 이것도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굉장히 작아요. 옵션명을 깔끔하게 수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잘 팔리는 상품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작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다른 판매자랑 가격 비교를 하면서 내가 구매 대행에서 업로드하는 제품은 실제로 다른 판매자들보다 훨씬 비싼데, 또는 최저가가 아닌데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작년 초까지 휴대폰 케이스 업로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휴대폰 케이스나 액세서리류, 그러니까 디자인이 특이한 제품들은 값어치는 판매자가 정하는 게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게 왜냐면 구매자가 1페이지부터 쭉 계속 관찰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페이지에 봤었던 제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뒤로 넘어가기를 하다가 우연히 대표님께서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파는 제품은 그 당시에 지금도 비싼 제품이지만 갤럭시 폴드 3 제품, 이런 거는 좀 비싼 제품이잖아요. 이 휴대폰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휴대폰 케이스도 비싼 거를 구매를 해서 휴대폰 케이스랑 휴대폰이랑 같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으로 아무거나 긁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 슈피겐이라는, 이게 실제로 국내 브랜드고 이게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슈피겐이라는 이름을 적으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제가 모자이크를 해 놓았는데, 이게 슈피겐이라는 이름은 적지는 않고 그냥 삼성 갤럭시 폴드 3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업로드를 하다가 실수로 슈피겐 케이스를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26,320원짜리가 국내 배송으로 똑같은 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10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판매가 됐는데 고객이 저한테 이걸 샀어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가격 비교를 하면서 더 싼 게 있으면 그걸 구매를 하면 되는데 제 거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상품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겨우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상품을 기꺼이 돈을 내고 지불할 만한 가격일 때 그 제품을 구매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을 때 기꺼이 구매할 만한 가격이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해요. 여기 보시면 한글로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도 이 박스에 적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받아서 우체국 박스에다가 재포장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실제로 구매 대행을 했지만 해외 구매 대행인 게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 대행을 26,320원에 구매를 해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제품을 보내드려도 CS가 없었어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10만 원의 값어치로 그걸 대하고 사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고객은 그만큼 CS를 더 많이 해요. 비싸도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고,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품이 26,320원이고 공홈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최저 가격인데 똑같이 생긴 거를 1,000원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은 20분, 30분이라도 쇼핑몰을 뒤져서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저가를 찾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26,320원이 아니라 24,000원짜리를 찾았을 때 찾는데 들이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구매를 해도 되는데 2,000원을 위해서 30분에서 40분을 소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노동을 한 사람의 노동의 값어치는 30분에 2,000원, 1시간에 4,000원짜리 노동을 한 거예요.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노력을 해서 그냥 가격을 깎기만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CS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악성 CS로 이어지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근데 그냥 비싸게 팔면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CS를 하는 고객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걸 단적인 예로 이 휴대폰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비싼 제품, 그래서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상품을 보내드렸을 때 착불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형 화물로 이관이 되면 착불비가 나오게 되는데, 비싼 돈을 주고 고민을 안 하고 구매하신 분들은 굳이 착불비가 나왔을 때 무료 배송인데 왜 착불비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착불비에 대한 CS까지는 크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가격을 무조건 줄이는 게 이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보셨던 80대 20 법칙 도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는데, 20%짜리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80%의 영향을 주고 나머지 80%는 실제로 들어가는 노동에 비해서 적은 수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80% 시간 투자하지 말고 이 작은 수입도 포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시간이 실제로 남아있잖아요. 이 20% 시간을 5배로 쓰시면 돼요. 20% 시간 투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5번 하게 되면 수입은 20% 투자로 인해서 80% 수익을 얻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번 곱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만드셨던 매출이 100%라고 하시면 같은 노력,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매출이 400%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을 줄이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 사실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희 유료 수강생 분들도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 초반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팔렸던 제품의 수익률을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우연히 잘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이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효자 상품이랑은 다른 전략이에요. 효자 상품은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가격의 마진율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효자 상품이랑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닭등,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많이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듣고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우연히 잘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일주일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시면 마진율이 20%일 때 37개가 팔렸었는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간격으로 관찰을 하면서 몇 개가 팔렸는지 나중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팔리는 제품마다 다르고, 팔리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아니면 팔리는 제품의 성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판매해 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제가 판매하는 그래프를 보고 똑같이 본인한테 적용을 시켰을 때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같은 경향성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20%의 마진율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일주일에 37개가 팔렸고, 25% 마진율을 가지고는 25개 팔리고, 30%로는 14개, 35%로 마진율을 했을 때는 8개가 팔리고, 40% 마진율을 했을 때는 6개가 팔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배송비 포함해서 원가가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마진율을 가지고 제가 실제 수익을 계산을 한 건데, 마진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판매되는 가격 자체가 비싸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마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와 있는 마진 계산기를 참조해서 이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마진 계산기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 제가 링크도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영상을 보시고 따로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가가 10,000원인 경우에 마진율이 20%인 경우에는 하나가 팔렸을 때 실제로 남는 수익은 2,330원이 남아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직접 가질 수 있는 돈은 2,330원이 남고요. 40%로 마진율을 붙여서 판매를 했을 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6,212원이 남아요. 마진율은 2배 정도가 차이가 날지라도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판매량이랑 하나가 팔렸을 때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을 곱하면 일주일간의 실제 총 수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게 20%일 때는 실제로 남겼던 총 수익이 86,000원 정도 되고, 40% 정도로 마진율을 계산을 해서 팔았을 때는 실제 수익이 전체가 합쳐서 37,272원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마진율을 20%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남고 판매되는 양도 많아지고 실제 수익도, 가져가는 수익이 뭐 하나 팔았을 때는 뭐 3배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진율이 적은 게 가져가는 수익이 더 크면 20%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매량만 보세요. 판매량만 보시면 마진율이 20%일 때 6배 정도로 더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CS가 6배로 더 많아요. 당연히 팔린 개수가 많으니까 CS도 6배로 더 많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진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CS가 실제로는 6배보다 더 많게 돼요. 6배로 판매가 많이 되고 나면 주문 처리하는 시간도 당연히 6배로 걸리죠. 총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계산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주문 처리가 5시간 정도 걸리고 CS가 다수 발생했다고 위에는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밑에서는 주문 처리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CS도 없어요. 이거를 시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노동시간이 5시간 정도 걸려서 86,000원이 발생한 경우랑 노동시간을 1시간도 안 걸려서 37,000원을 번 경우랑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래도 나는 많이 팔려서 수익을 많이 증가시키면 난 그게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시간씩 일하시면서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시면 되시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 자체는 나는 시급이 높은 사람이고 내 노동의 값어치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40%로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셨을 때 더 어울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마진을 가지고 시급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40%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을 때 20%일 때보다 시급이 3배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냥 CS가 많은 게 아니라 반품 교환권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매한 분들은 결국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CS로 이어지는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CS로 이어지냐면, 갖기는 싫은데 본인의 과실로 반품을 하게 되면 이거를 자기가 떠안아야 되니까 판매자 과실로 이거를 반품을 하려고 해요. 작은 흠이 있는 거, 그런 거는 구매 대행을 하건 아니면 국내 배송이건 간에 작은 흠집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품이 파손돼서 도착이 됐고 손상이 돼서 도착을 했다고 판매자 과실로 그 환불 신청을 하시거나, 실제 상세 페이지랑 모니터 해상도나 모니터 화면에 따라서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다고, 다른 제품이 도착을 한 것 같다고 판매자 과실로 반품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해서 구매자 본인이 어느 정도 떠안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정도도 자기가 떠안기 싫기 때문에 판매자 과실로 반품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마진율을 너무 저렴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싸게 하셔서 그 대표님 본인의 시간도 좀 챙기시고 그 상품 자체에 대한 값어치를 그냥 높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매한 가격으로 제품의 값어치를 대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구매한 가격으로 값어치를 대해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팔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41,800원 그렇게 값어치가 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가격을 찾아보면 이 타오바오 그림 찾기로 해가지고 타오바오 그림 검색을 했을 때 8,300원 정도 하는 팔찌예요. 그러면 이거를 8,300원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그냥 8,300원짜리로 대하기 때문에 싸구려 취급을 하게 되는데 41,800원을 지불하고 이걸 구매하시는 분은 이거를 41,800원짜리로 대해줘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77,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봤을 때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이 제품을 갖고 싶으면 팔찌 같은 경우에 뭐 10만원 안쪽이기만 하면 그래도 좀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이 제품을 7만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하신 분은 7만원대로 이 제품을 대해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줘요. 제품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판매량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제품에 대한 CS는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제품을 싸구려로 대하기 때문에 CS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비싸게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을 비싼 걸로 대해주고 비싼 값어치가 있게끔 그거를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격을 비싸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고객 CS도 줄일 수 있고 내 시간의 값어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CS가 없는 이유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시니까 잘 보고 들어주세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실제 가격이 7,000원도 안 하는데 이거를 43,400원에 팔았었어요. 이게 게임기 파우치인데 닌텐도 파우치를 이게 마음에 든 경우에 이게 만약에 똑같은 게 품절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품절이 됐다고 해도 내가 값어치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가 가능해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해당 제품보다 더 많이 보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구매한 분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그 게임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동물의 숲 패턴이 있는 걸로 다른 제품들을 찾아서 대신 이거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거를 다 보내주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구매를 했을 때 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파우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품이 품절된 경우에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품이 품절됐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흰색도 에메랄드 색깔도 그리고 여기 있는 흰 색깔 이런 거를 다 보내줬어요. 3개를. 그러니까 CS가 하나도 없고 반품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걸 구매했는데 갑자기 필요 없는 게 3개가 왔다. 아니면 디자인이 다른 3개가 와서 완전 다른 제품이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지 않고 3개를 다 한꺼번에 보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을 하고 이렇게 보내서 CS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CS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CS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일단은 CS가 없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이 품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늘어나요. 원래는 이게 한 7,000원 정도 하면 15,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남는 돈이 여유가 더 생겨서 차선책으로 주문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제품을 보내주면 CS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품절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제품 가격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비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만약에 원가가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6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15만 원에 판다고 하면 15만 원에 대해서 내가 제품을 다시 더 비싼 걸 골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품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거를 보내주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제품인데 이거를 받으면 더 싫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본체 부분, 이 모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모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구매하시는 분은 예초기 기능을 하는 거를 원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예초기 기능만 제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모터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손잡이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없는 걸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손잡이가 있는 똑같은 걸로 보내줬는데 이 모터만 멀쩡하고 예초기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속품들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때 고객의 만족도는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품절이 된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를 가지고 고객이 좀 더 좋아하는 제품을 제가 조금 돈이 더 들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제품을 골라서 보내주면 CS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소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싱 방법은 제가 3강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소싱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구매 대행 공략집이라고 하는 유튜브 컨텐츠 3강으로 돌아가셔서 기본 소싱 방법을 보시고, 오늘은 특정 소싱 방법이랑 배치마킹 소싱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만큼만 시키시면 됩니다. 특정 소싱 방법을 제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타냈어요. 1번은 방송 트렌드를 보고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카페나 밴드를 보고 소싱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국내 배송 제품이랑 해외 배송 제품을 비교하면서 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꾸준히 유지 보수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바로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미있는 예능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재미있는 제품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이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사람들이 검색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뭐 재미있는 걸 보면 바로 소싱을 하시거나, 나 혼자 산다, 아니면 전지적 참견 시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재미있어 보이는 상품이 나오면 그걸 바로 소싱하시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소주 디스펜서라는 게 있는데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작년 7월달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달에 갑자기 확 솟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높게 검색량이 갑자기 확 높아졌냐면, 나 혼자 산다에서 차서원이 이벤트 형식으로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포장마차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 소주 디스펜서 제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를 해서 그때 이게 많이 팔렸어요. 물론 저는 그때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싱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바로 캐치를 하시고 상품을 소싱을 하시면 그 제품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트렌드를 보시면 된다 이거고요. 이 두 번째는 카페나 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싱을 하시는 건데, 맘카페에 들어가셔도 되시고, 신혼부부 카페, 그 특정 동아리나 특정 동호회 관련되어 있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소싱하셔도 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중고나라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별로 다 봐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사람들이 자주 구매를 하는 제품들은 중고에서도 제품 매물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제품 매물을 보시면서 괜찮은 제품이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구나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보시고 상품을 소싱하셔도 팔리긴 팔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배대지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 중국 배대지 사이트가 되게 많이 나오죠.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대신 해주는 배송 대행지도 있어요. 그 배송 대행지 카페로 들어가셔서 고객이 어떤 거를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보시면서 그 제품을 구매 대행 상품으로 소싱을 하셔도 돼요.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배송 대행지 카페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구매 대행으로 요청하는지, 후기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진 찍고 올리는지도 한번 보시고 소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국내 배송 제품이랑 해외 배송 제품을 비교하면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제품을 찾아서 소싱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화분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이 화분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화분은 검색량이 상당히 높은 키워드거든요. 전체 상품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이 광고는 보실 때 그 경향성에서 제외를 하고 보셔야 돼요. 광고는 빼고 나머지만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화분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구매된 상품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화분처럼 생긴 진짜 화분이라고 느껴지는 이 화분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 사입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가지고 상품을 사입을 해가지고 재고를 쌓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팔리지 않으면 다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팔릴 만한 상품을 여기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모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한번 눌러서 봐볼게요. 광고는 보시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벌써부터 보이는 게 달라요. 여기 보시면 공중에 떠 있죠. 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여기 국내 배송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해외 직구를 보시면 벌써부터 그냥 공중에 떠 있고, 아니면은 화분이 얼굴이 있다거나 이게 좀 모양이 조금 특이하다거나 벽에다가 놓고 쓰는 화분도 있고, 여기 보면 곰돌이 모양도 있고, 천장에다 거는 화분, 신발 모양 화분, 되게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오죠. 모양 자체가 단순하지 않은 애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 나오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인기 많은 제품은 반드시 판매가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팔리는 제품이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입 판매로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사입 판매로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품이에요. 인기가 많은 제품이 아니라 특정 제품을 사는 고객분들이 이걸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을 사입 판매 제품을 소싱을 하시면 안 팔릴 수 있는데, 구매 대행에서는 상위권이잖아요. 이 제품이 상위권인 이유는 해외 직구라는 탭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품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1페이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가기를 하는 거예요. 2페이지도 갔다가 2페이지에서도 마음에 드는 거 안 나오면은 3페이지 갔다가, 보시면 되게 단순한 화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뒤로 가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구매가 일어난 그런 제품들이 해외 직구에서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랑 해외 직구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랑 디자인이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는 팁은 여기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디자인들을 베껴서 업로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 게 판매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완전히 평범한 제품들을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특이한 걸 구매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소싱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순한 제품들은 이미 최상단에 들어가 있고,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은 이미 최상단에 다 노출이 돼서 고객분들은 여기에서 구매 결정을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특이한 걸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뒤로 가기를 하면서 결국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절대로 구할 수가 없으면 그걸 구매하시기 때문에 특이한 걸 위주로 상품을 소싱하시면 구매 전환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내 배송 제품이랑 해외 배송 제품을 비교하시면서 국내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소싱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그 경향성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화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 제품이랑 국내 배송 제품이 디자인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확연하게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소싱하시던 방법대로 상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좀 다르다 싶으신 경우에는 해외 배송 제품의 디자인을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 더 팔리는 디자인, 그리고 특이한 디자인 위주로 상품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는 꾸준히 유지 보수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싱 방법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들깨 수확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제품인데, 국내에서 이걸 제조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수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판매가 반드시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있어서 이걸 올리자마자 바로 내일 판매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판매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품이 실제로 중국 원가가 저렴한 경우에는 6, 70만 원 정도 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이거를 4, 500만 원에 팔아도 판매가 돼요. 그러면 4, 500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냐면, 비싸니까 하나만 팔아도 남들 월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품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 문의 전화가 올 때는 농가에서 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기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로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이 제품을 봤는지, 뭐 쿠팡에서 봤는지 11번가에서 봤는지 인터파크에서 봤는지 이런 것보다도 어떤 작물을 제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거 기름을 한번 넣으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전화로 오게 돼요. 왜냐면 당장 급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거나 또는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사진으로 그 제품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신 다음에 구매하려고 CS를 하신 분이랑 협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토어에다가는 만약에 53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직접 입금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뭐 490만 원까지 할인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측에서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금을 받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입금을 받고 판매를 하면 당연히 장점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당연히 스토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수수료가 17%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은 5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거의 뭐 17%면 20%에 가깝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수료를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산 기간이 없어져요. 이 제품을 입금을 받자마자 제품을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돈이 묶이거나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져요. 입금을 받고 판매가 되는 거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더 좋아요. 입금을 받으시게 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산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데 2달 가까이, 2달이 넘게 돈이 묶이게 되는데 그냥 돈을 받고 바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빨리 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뭐 49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90만 원을 당장에 받아서 100만 원짜리를 보내고 이게 배송비가 보안 포장까지 싹 다 하고 그리고 대형 화물 비용이 넘어가서 대형 화물 비용을 싹 다 납부를 해줘도 엄청 큰 이런 제품의 경우에도 최대 7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70만 원 정도가 배송비로 발생을 했으니까 원가 100만 원에 7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원가가 170만 원이 들었을 건데 49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320만 원 정도가 바로 남잖아요. 하나만 팔았는데 남들 월급이 남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산 주기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반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토어에서 정산 금액을 주지 않고 스토어에 돈이 묶여 있는 경우에 고객이 반품 요청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품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표님께서 돈을 직접 통장으로 받으셨잖아요. 반품을 대표님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반품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뭐 어쩌니 저쩌니 반품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큰 제품을 팔아서 반품 요청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반품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화로 잘 설득을 하셔서 부품을 추가로 주문을 해서 보내주시거나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시면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없다는 것까지 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시면 실제로 이런 제품에 소모품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톱날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톱날이나 타이어는 국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제품 규격에 딱 알맞는 이런 타이어, 바퀴, 뭐 톱날 이런 거는 국내에 안 팔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소모품을 구매를 해야 될 때는 판매자인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수입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가 실제로 중국 판매자한테 구매를 할 때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15만 원에 팔아도 이거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분은 대표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톱날이 뭐 깨졌는데 이거를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대표님한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톱날이 하나에 뭐 2,000원이라고 하면 대표님은 이거를 3만 원에 팔아도 돼요. 중국 판매자한테 여기 있는 스크린샷이나 아니면은 그 고객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해당 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은 이런 부속품들은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결국에 구매를 대표님한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부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자재들은 부르는 게 값이 돼요. 물론 만약에 이 톱날이 원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만원, 7만원 받는 거는 좀 많이 과하기는 한데 2만원, 3만원 정도까지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금액이라서 고객이 납부하는데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또 마진율도 상당히 높게 땡겨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가 꾸준하게 필요한 제품을 판매를 하시면 부가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정 소싱 방법이고요. 벤치마킹 소싱,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을 하고 나서 스토어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까셔서 사용을 하실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셨을 때 이미지 검색을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타오바오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활용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타오바오에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대형 모니터 받침대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외 직구 탭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남의 스토어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릭을 해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 판매자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상품 보기 눌러주세요. 스토어마다 구성이 달라요. 스마트 스토어마다 스마트 스토어의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상품 보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하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5,000개를 넘게 등록을 해서 이분은 닭등을 해서 많이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적 판매 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누적 판매 순을 누르시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판매가 됐을 법한 제품들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판매가 반드시 안 됐다 하더라도 판매가 높은 확률로 된 제품들이 위에 나와 있어요. 베스트라고 여기 또 적혀 있는데 베스트 제품도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은 다 보고 뺏기고 소싱을 하셔도 되시고 저 같으면 한 5번째 줄까지는 여기 있는 제품을 그대로 보고 뺏겨서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타오바오 돋보기 버튼 누르시거나 타오바오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한 상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누르시고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로 검색 눌러보시면 같은 제품을 찾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제품을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새 탭으로 열기가 되는데 이 탭을 굳이 보여주진 않아요. 이렇게 새 탭으로 열어서 이걸 그냥 열어만 주는데 하나 했고요. 오른쪽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서 이미지 찾기 하신 다음에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보인다. 뭐 요거랑 색깔만 다르니까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새 탭으로 열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소싱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좀 참고를 하셔서 키워드를 조금 더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 라이프라는 네이버 빅데이터를 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업로드를 새로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제품을 한번 소싱을 하셨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제품들을 골라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상품을 구경하시면서 이게 사실 스토어 털기라는 건데요. 유료 강의 때 이것만 가르쳐주면서 뭐 100만원, 200만원 받으시는 강사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돈 받고 가르쳐줄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G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G마켓 판매자 스토어로 또 구경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외 직구라는 비행기 칸 옆에 여기 판매자 스토어로 놀러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토어의 경우에는 판매량 순서대로 보기가 안 돼요. 보시면은 이분 업로드를 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보니까 저기 베스트 아이템에 더보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판매 인기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들이 상단에 있을수록 판매가 됐을 확률이 더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거부터 해가지고 한 4번째, 5번째 줄까지 다 그대로 보고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처럼 여기는 돋보기 버튼 누르셔도 되시고 찾고 싶은 제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으로 하셔서 검색을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마켓은 어디서 보는지 가르쳐 드렸고 옥션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옥션 제품을 검색어를 다르게 해서 제가 찾았는데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지금 검색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토어 바로 가는 클릭 창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이 해외 직구 판매자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베스트 아이템 보이죠? 베스트 아이템에서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판매 인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 3번째 줄, 4번째 줄까지 그냥 다 보고 베끼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검색을 하셔서 똑같은 것도 업로드 하시고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 라이프를 보시면서 키워드를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상품을 업로드 하시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잘 팔리는 거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조금 더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파크 제품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파크 제품 들어가고 있고요. 인터파크 제품 들어왔는데 인터파크는 조금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판매자 스토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판매자 스토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자 스토어로 들어왔는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4,000개가 넘어요. 이분도 닭등을 열심히 하신 판매자인데 이분이 잘 팔고 있는 제품을 보고 뺏겨서 업로드를 하면 저도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추천 상품 순 보고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서 판매 많은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거부터 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그냥 그대로 베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11번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1번가 제품이 있는데 이 11번가로 들어가서 11번가도 해당 판매자 스토어로 구경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니까 스토어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판매자 스토어로 들어왔는데 여기 전체 카테고리라고 하지 말고 해외 직구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직구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눌렀을 때 판매량 많은 순서대로 보기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해외 직구 탭을 누르시고 나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누적 판매 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누적 판매 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제품이. 이것도 첫 번째 거부터 이건 지금 3개씩 나오니까 5번째 줄에서 7번째 줄까지 보고 베끼고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990개밖에 업로드를 안 해서 제품이 많진 않지만 아마 상단에 있는 제품들은 판매가 어느 정도 됐었던 제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품을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스토어만 보시고 업로드를 하셔도 충분히 몰털기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상품을 소싱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앞에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제품을 벤치마킹을 해서 소싱하는 방법인데 셀러라이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하시면 좋고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타오바오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셀러라이프를 사용을 하실 건데 셀러라이프에 있는 유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상품 소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셀러라이프 가입을 하시면서 그 셀러의 정석이라고 띄어쓰기 없이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할인율이 기본 30%를 받으시게 되는데 추천인까지 적용을 하시면 추가로 2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러의 정석이라고 추천인을 입력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셀러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셀러라이프를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멤버십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 라이트 말고 이 멤버십으로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멤버십에서 30% 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20% 추가로 할인을 받으시게 되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비용을 구독을 해주신 상태에서 소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3가지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셀러 파인더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랑 쿠팡, 지마켓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제품들을 검색을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최대 3페이지까지밖에 검색이 안 돼요. 제가 여기 탈곡기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탈곡기. 자, 검색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중에서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판매가 됐을 법한 제품들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을 보시고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러라이프에서 셀러 파인더라는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검색 상단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상품을 소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러 파인더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셀러 스카우터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이 셀러 스카우터는 판매자 몰털이 방식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검색을 해서 아무 스토어나 들어왔어요. 구매 대행 스토어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주소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경우에 셀러라이프에 있는 셀러 스카우터를 사용하실 때 이득을 보실 수 있냐면 전체 상품 보기가 안 되는 스토어들도 있어요. 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전체를 해서 여기서 누적 판매 순으로 나열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전체 상품 보기가 안 되는 스토어가 있는 경우에 셀러라이프에 있는 셀러 스카우터라는 툴을 활용하시면 좀 괜찮게 소싱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저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신 상태에서 판매자 모를 URL을 붙여넣기 하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 거의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적 판매 순으로 나열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도 바로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누르시면 이미지 검색으로 똑같은 제품을 또 소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셀러라이프에 있는 셀라스카우터라는 툴을 활용하시면 좀 더 손쉽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괜찮은 스토어들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소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소싱 마스터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베타 버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 유료 버전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유료 버전을 가입을 해주셔야 되시고 이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 쓰면은 조금 그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개사기급 기술이에요.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정말 괜찮은 기능이라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 검색할 키워드에다가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똑같이 탈곡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탈곡기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탈곡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예,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탈곡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탈곡기는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 설명을 보시면 아시는데 탈곡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탈곡기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단에 검색된 그 판매자가 잘 팔고 있는 3일 동안 판매한 상품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탈곡기라고 검색을 해서 탈곡기를 판매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3일 동안에 판매가 됐었던 제품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탈곡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소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품도 골라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검색해서 똑같은 거를 또 소싱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크리스마스 니트가 팔린 걸 보면 크리스마스 니트가 최근 3일 동안에 팔렸으니까 비슷한 크리스마스 니트 중에 예쁜 거 골라서 업로드하면 되겠다. 또는 여기 보시면 여성 화이트 원피스, 여성 양털 후리스, 브랜드 제품은 하면 안 되시고요. 피라미드 장난감, 그리고 여성 블랙 패딩 이런 식으로 팔렸던 제품들만 골라서 내가 새로 소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잘 팔리는지 키워드를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소싱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판매된 상품들만 골라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소싱 방법이 되겠죠. 단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 제품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소싱하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성 하이넥 쇼패딩 이거 판매 정보 보기에서 눌러서 한번 봐볼게요. 일주일 동안에 몇 개가 팔렸는지 1년 동안에 몇 개 팔렸는지 판매 비율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털 후리스 이거 판매 정보 보기 보면 이거는 1년 동안에 22건이나 팔렸던 제품이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직접 업로드를 하면 내가 나중에 이 제품을 1년 동안에 22건을 팔고 한 달에 2번 정도씩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크리스마스 이 제품도 사이즈별로 리뷰가 몇 개 적혀 있고 얼마만큼 팔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완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미들 사이즈가 40%, 엑스라지, 라지, 3X 라지가 각각 리뷰가 한 개씩 들어있는 것 같은데 판매는 또 한 건씩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판매된 제품만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판매 정보 보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좀 더 확인하기 편하다는 거, 여기까지가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구매대행 공략집 5강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음 구매대행 공략집 6강은 제가 유료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효자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공략집 6번에서 공개를 할까 하는데 이게 좀 반응도 좋고 사실은 지금 구매대행 공략집 강의를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공략집 5번도 인기가 많고 1, 2, 3, 4강도 다 같이 인기가 좀 높은 상태라면은 그래도 저도 힘을 받아서 공략집 6번을 좀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좀 재미있는 게 저는 되게 신경 써가지고 꿀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되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싫어요가 생각보다 많이 박혀요. 그 싫어요를 받아서 이 영상이 좀 가라앉
않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영상이 공략집 6강으로 찾아오겠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략집 6강까지인데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있다면 7강까지 또 공략집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획된 건 6강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